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주가 그리고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 하락은 니콜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주가를 끌어올린 매매 동향, 주체를 살펴보면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2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약 92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역시도 거의 100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니콜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담스러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반면에 기관은 무려 190만 주를 매수하면서 이 기간 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도대체 왜 기관 투자자는 니콜라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약 200만 주 가까운 주식을 매수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관련해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가 단순히 태양광 사업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수소 관련 비즈니스도 굉장히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부분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충분히 기술력이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태양광 부분에서는 당연히 현재 태양광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태양광 산업 내에서 하나솔루션은 현재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소산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소산업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솔루션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기존의 케미컬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소산업과 현재 하나솔루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케미칼 산업에서도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하나솔루션의 적정 주가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양광 관련 산업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목표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부터 독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현재 재생에너지 용량을 키우는 데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태양광 부분이 약 한 7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실성 있으면서도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투자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해야 하니까 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늘어나는 태양광 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2021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134기가와트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태양광 LCOE는 10년간 84% 하락하며 발전원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LCOE가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말해서 총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눈 거예요. 태양광의 LCOE가 84% 하락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설치 비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한 태양광 이용률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드 페리티 역시도 화석연료 에너지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그린 뉴딜을 비롯한 글로벌 그린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NEF는
각국의 2030년 태양광 목표 달성을 위해서 460기가와트가 설치돼야 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필요 설치량이 721기가와트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비중인 거죠.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한 7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 높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전원별 CEOE를 한번 살펴보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 단가가 비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 방식으로 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화석연료나 풍력이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이런 것보다 태양열로 인해서 발전 단가가 훨씬 싸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환경에도 좋고 가장 싸기도 하고 이 장점으로 인해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현재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태양광 시스템 설치 단가 역시도 2010년까지는 굉장히 비쌌죠. 와트당 한 3.5달러까지 비쌌으나 전체 시스템 단가도 계속 싸지면서 태양광 시스템 설치하는 것도 가격이 내려가니까 부담이 적고 설치했을 때 발전 단가도 싸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태양광 시스템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한국, 미국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그 중에 이제 그린 뉴딜 주요 정책에 따르면 그린 에너지 부분에서는 태양광 쪽을 다루고 있고요. 무려 11.3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또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수소차 관련해서도 한 20조 가까이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과 수소차 이 두 가지 섹터에 모두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의 환경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전력 부분에서는 2035년까지 전력 부분 탄소 배출 제로, 그리고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5억 개 설치하고 풍력 터빈 역시 6만 개 설치하는 등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경 관련 주요 정책이 굉장히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내 50만 대 스쿨버스, 전기차, 수소차 전환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태양광과 수소차 이 두 가지가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이 관련된 두 비즈니스에서 모두 주목을 받는 만큼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충분하고요. 또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의 추이에 따라서 또 하나솔루션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태양광 신규 수요를 살펴보면 그래서 향후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국 역시도 태양광 신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U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 태양광 신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비즈니스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시스템 단가 추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산업구조가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이제 원소재가 있고요. 이 실리콘 소재들이 인곳 그리고 웹페이퍼로 변환되고 이것이 셀로 그 다음에 태양 패널로 이렇게 산업구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현재 단가 인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폴리실리콘 이 부분도 살펴볼게요. 폴리실리콘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워낙 이제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세게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을 뚫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격 추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떨어지는 실리콘 가격의 추이는 웨이퍼 수급 역시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의 거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공급이 현재 많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웨이퍼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셀 수급 역시도 공급이 훨씬 더 많은 상황,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공급 과잉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모듈 수급 추이도 계속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건데 사실 이런 분위기는 태양광 셀이나 모듈을 판매하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단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왜 하나솔루션을 매수하는 걸까요? 바로 이 모듈 가격 비교를 보면 아는데요.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도 미국 모듈 가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이 지지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은 원재료 하락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는데요. 미국의 가격은 글로벌 모듈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도 오히려 견조하게 유지가 됐어요. 고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단가가 높게 유지된 건데요.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고효율 제품 판매 확대로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히려 경쟁사 대비해서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주거 상업용 태양광 모듈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실적을 이뤄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미국 상업용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9년 들어서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경쟁자인 이제 썬파워를 제치고 마켓쉐어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업용이 아니라 주거용 시장 점유율 역시도 하나솔루션이 타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현재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태양광 산업이 좋아서 투자를 한다 라기보다는 태양광 산업도 이렇게 비전이 좋은데 그 안에서 현재 1위 업체인 하나솔루션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부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도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전체 하나솔루션에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 내에서도 5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솔루션은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젤리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젤리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은 젤리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젤리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상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를 제어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하나솔루션이 젤리를 인수하면서 어떤 비전을 꿈꾸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현재 하나솔루션이 하고 있는 거는 태양광 모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런 ESS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향후 발전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태양광 산업 내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 마켓쉐어도 1등인 기업,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현재 늘려나가고 이런 하나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요. 하나솔루션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다른 플레이어들인 썬파워보다도 현재 주가가 많이 낮은 상황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의 비전이 이렇게 좋고 그 중에 1등 하는 기업이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가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야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느 정도 공감대 그리고 계산들이 섰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솔루션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양광 산업과 그 안에서 하나솔루션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수소 산업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또 다른 중요 부분인 케미칼 관련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그린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유럽의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을 살펴보더라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2020년까지 세계의 수소 도시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는 수소차 20만 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2018년 수소 수요가 7,400만 톤에 불과했는데 향후 수소 산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2050년 3.5억 톤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수소 시장은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글로벌 수소 수요도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80년 이후부터 어쨌든 꾸준하게 수소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수소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생산 방식을 따지면 크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라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현재 생산은 어떻게 하냐면 96%가 그레이 수소 방식으로 현재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그레이 수소 방식은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에 따라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계예요. 반면에 이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게 그린 수소라고 할 수 있고 전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현재는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4%밖에 현재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소 생산이 친환경 관련된 친환경의 핵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이 수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수소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중에서도
순수 그린 수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환경에 무해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해 전용 설비가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솔루션은 현재 수소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은 수전해 수소 생산 관련된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큐셀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관계사인 하나파워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수소 관련돼서 전 영역에 하나솔루션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30년 한국의 수소 조달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수소 조달 중에 50%까지는 수전해 방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40년에는 이 비중을 20% 더 늘려서 70%를 부생수소나 수전해 수소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전해 기술이 얼마큼 더 중요해질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태양광에서도 그리고 수소에서도 향후 비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두 섹터에서 다 엮여있는 하나솔루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하나솔루션의 실적을 좀 잘라보면요. 가장 영업이익이 높은 부분이 바로 케미칼 부분이에요. 현재 태양광보다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케미칼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제 에틸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폴리에틸렌이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에틸렌 중에서도 LDP 그리고 LLDP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최근에 하나솔루션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LDP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이후로 가격도 계속 떨어지다가 2020년부터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아까 보셨던 LLDP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수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가격도 2017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면서 하나솔루션의 매출이나 마진을 깎아먹었던 부분이 최근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최근에 유가가 계속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포장재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활 관련 포장재 수요도 같이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인상 그리고 가격의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실적 전망 그리고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 매출액 신한증권에서 예상하는 내용에 따르면요. 2019년 하나솔루션의 매출액은 9.5조,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떨어진 8.9조 원에 머물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1년에는 매출액이 10조 원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4,500억, 2020년에 6,700억, 그리고 2021년에는 8,300억까지 꾸준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기별 매출액은 1분기가 2.2조 원, 2분기가 2조 원, 3분기가 2.3조 원, 4분기가 2.4조 원으로 2분기가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가 1,700억, 2분기가 1,300억, 3분기가 2,000억, 4분기가 1,800억으로 2분기가 제일 힘들었고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하나솔루션의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신증권에서 65,000원, 메리츠에서 45,000원, 신한에서 62,000원, 하나에서 46,000원, 하이투자증권 55,000원, 현대차증권 65,000원, SK증권 45,000원, 흥국증권 66,000원, DB금융투자에서 5만원, KB증권 52,000원, NH투자증권 51,000원, 그리고 카카오페이증권에서 8만원으로 평균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적정주가를 56,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영상일 촬영 기준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49,000원이니까 약 한 15%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아직도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 대비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승 여력이 엄청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가 아무래도 조금 높게 잡힌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관이 한국솔루션을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